자, 성종 업적 볼게요. 두 문자로 보면 혜정이가 본 광경, 성목이는 여기서 성에 해당되는 게 성종이에요. 그래서 배경 지식은 체제 정비를 했고 유교 정치를 실현했고 광종 정책을 반박하거나 혹은 계승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업적이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업적을 기준으로 보면은 체제 정비, 고려 성종이나 조선 성종이나 둘 다 국가제도 기틀을 마련한 왕이에요. 그래서 성종에서 성이 이룰성이거든요. 뭘 이뤄냈다. 국가 체제, 국가 제도의 기틀을 마련했다. 그래서 이룰성, 그래서 성종이라는 이 칭호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중앙제도를 마련을 했죠. 고려의 중앙제도는 이성육부제죠. 그래서 당나라의 제도를 참작한 이성육부제를 만들었고 송나라의 제도를 참작해서 중추원과 삼사를 만들었고요. 고려의 독자기구로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을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비교해서 볼만한 게 이제 당나라는 삼성육부죠. 발해도 삼성육부예요. 근데 독자적으로 운영한 거고 근데 고려는 이성육부다. 그래서 당나라와 발해는 삼성육부, 고려는 이성육부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 고려 이성육부를 외우려면 고려시대 군사제도가 2군 6이잖아요. 그래서 고려시대 군사제도는 2군 6이, 중앙제도는 이성육부 이런 식으로 외우셔도 됩니다. 성종 때 문무산계를 도입을 해요. 그래서 중국의 문무산계를 가져와서 차용해서 썼는데 독자적 성격을 갖췄다. 어떻게? 중국은 문산은 문신이고 무산은 무신이에요. 근데 성종은 어떻게 했냐? 고려 문산에 문신, 무신 다 중앙, 그러니까 당시에 서울이니까 개경이겠죠. 이 중앙 관리, 개경에 있는 관리들은 다 문산에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문에 뭐 무신을 무산에 넣었다. 이러면 틀린 거죠. 고려 성종은. 성종 때는 중앙 관리는 다 문산에 넣고 지방 호족, 향리라든지 탐라 왕족, 탐라도 지방이죠. 여진 추방, 여진도 지방이죠. 이런 식으로 지방, 이 지방에 있는 건 다 무산에 넣었다. 이런 식으로 구분 기준을 중앙이냐 지방이냐 요거를 가지고 문산과 무산을 나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방제도를 일부 정비를 해요. 그래서 전국 주요 지역에 12목을 설치를 하고 지방관인 목사를 파견했다. 요 정도 이제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광종이 호족을 쥐잡듯이 잡았고 호족의 힘이 약해졌죠. 힘이 약해졌으니까 그 다음에 성종이 12목을 설치하고 여기에 지방관을 파견을 하는 거예요. 목사를. 그래서 목사 파견했다. 이거 외워야 되거든요. 어떻게 외우면 되냐? 성종을 성직자를 종처럼 부린 왕이다. 성직자를 종으로 부린 왕이에요. 그래서 원래 목사님은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예배 드려야 될 목사님을 종처럼 부려서 지방관으로 지방에 파견한 거예요. 그러면 성종 때 목사 파견 이거 외우기가 쉽겠죠. 그래서 목사 파견만 외우시면 12목 여기도 목이 있으니까 목사 파견했다는 것만 알면은 12목이라는 이 12목을 설치한 것도 성종 때 같이 성종 외울 수 있습니다. 성조를 성직자를 종처럼 부렸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목사님을 지방관으로 종처럼 부리면서 지방관으로 파견했다. 이렇게 생각해서 외우세요. 그리고 참고로 오도양계라는 제대로 된 지방제도를 이제 전국적인 지방제도 체제를 만든 건 현종이고 성종은 주요 지역에 그냥 12목을 설치했다. 이 정도. 현종은 전국을 5도 양계, 4도 오브 8목으로 구분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중앙제도는 성종, 지방제도 체계를 확립한 왕은 현종.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성종 때 삼경 체제를 정비를 해요. 그래서 개경, 서경에 동경을 설치해서 삼경 체계를 성립했다. 삼경 체제를 성립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비교해서 알아놓으셔야 될 건 고려 문종 때가 되면 삼경에 동경 대신에 남경이 들어가요. 삼경제를 보면 개경과 서경은 픽스예요. 그리고 나머지 한 개를 어디로 하냐? 처음엔 동경, 경주였어요. 왜? 통일신라와 가까운 초기에는 통일신라와 가까워서 시기상으로 가까우니까 경주를 했어요. 그랬다가 뒤로 가면은 이 남경, 한양은 뭐예요? 조선시대의 수도죠. 그래서 뒤로 가면서는 이제 한양이 더 중시돼서 남경으로 했다. 초기에는 동경, 뒤로 가면서는 남경으로 삼경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지방, 이제 삼경 체제를 정비했다. 요걸 외우기 위해서 지방 주요 거점 지역에 12목, 이 교통의 요지에 12목을 설치한 게 성종이죠. 목사를 파견하고 12목을 설치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12목을 어디로 할까 하면서 주요한 지역에 12개를 딱 뽑았는데, 이제 걸리는 게 경주인 거예요. 이게 이 경주를 12목에 넣자니 그래도 통일신라 한때 통일신라의 수도였는데 좀 12목에 넣으면 경주를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종이 어떻게 했냐? 경주는 그냥 개경 서경과 함께 삼경에 넣자. 이렇게 해서 삼경 체제를 정비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12목 설치할 때 이게 경주를 12목에 넣자니 경주를 너무 우습게 보는 것 같아서 에이 그러지 말고 개경 서경이 있었으니까 거기다 경주까지 개경 서경과 함께 삼경으로 넣자. 이렇게 해서 경주를 동경으로 해서 삼경에 넣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성종 때 삼경체제가 정비됐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죠. 왜? 12목이 성종 때 설치된 거니까요.
자, 성종의 주요한 업적, 향리제도를 마련을 해요. 고려 초기에는 당대등과 대등으로 칭하던 지방 호족이 호장과 부호장으로 개편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냐? 지방 지배자였던 호족을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향리로 편입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비유를 들면은 그 학급에 싸움장이 있었는데 이 싸움장을 지배자였는데 그 반의 싸움장 지배자였는데 이 싸움장을 칠판 지우고 청소하는 주번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그러니까 고려 호적 그 지방의 지배자를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향리로 만들어버린 게 바로 향리제도를 시행하면서다. 성종 때. 이렇게 생각해서 향리제 시행, 성종 굉장히 중요한 업적이죠. 그래서 요건 암기를 이렇게 해볼게요. 광종이 지방을 지배하던 호족을 쥐잡듯이 다 잡아서 힘이 약해졌죠. 그래서 성종 때 지방에 성종이 성직자를 종처럼 부리니까 지방의 목사를 파견해서 이제 호족을 향리로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호족을 향리로 만드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싸움장을 청소하는 주번으로 만드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근데 목사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호족을 향리로 만들었냐? 이 어려운 일을 어떻게 해냈냐? 목사는 성직자니까 힘이 센 호족한테 이렇게 말한 거죠. 자, 우리 기도합시다. 이러면서 종교의 힘을 빌려서 당신이 지금까지는 싸움만 하면서 지배자로 군림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지방 행정 업무를 담당하면서 신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해서 지방의 지배자였던 호족을 향리로 만들었다. 이렇게 스토리라인을 만들면은 성종 때 목사를 파견했고 그 목사가 성직, 종교의 힘을 빌려서 지방 지배자였던 호족을 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향리로 만들면서 향리제도를 마련했구나. 이렇게 연결이 되면 향리제도는 성종 쉽게 외울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당대등. 이거는 뭐냐? 대등이 이제 지방 호족의 짱이란 뜻이에요. 지방에선 왕과 대등한 힘을 가져서 당대등이라고 했다. 그래서 당대등일 때만 해도 굉장히 힘이 강했어. 그래서 우리 신라 시대에 상대등이라고 귀족 중에서 짱인 사람을 상대등이라고 했잖아요. 그거랑 비슷하게 당대등은 지방 호족 중에서 힘이 짱인 사람이에요. 근데 당대등을 호장으로 바꿨다. 그럼 이건 힘이 좀 약해졌다는 얘기예요. 호장으로. 그래서 이게 당대등이 호장으로 바뀌었다. 이 얘기인데 이게 당대등이 호장으로 바뀌었다는 걸 외우기 위해서는 당대등의 집당이 있죠. 그리고 호를 집호, 둘 다 집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당도 그렇고 호도 그렇고. 그래서 당대등을 호장으로 바꿨다. 하지만 이 의미에는 당대등일 땐 힘이 굉장히 세는데 호장이 되면서 힘이 좀 약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대등의 명칭이 없어지면서 권력이 약화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